안녕하세요. 성소원의 농명살롱입니다. 오늘은 경전 명상의 마지막 회인데요. 까마수트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6주 동안에 동서고금의 여러 경전들, 수트라를 만났는데요. 경전을 뜻하는 이 수트라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시실을 뜻합니다. 이 시실은 이론이 중심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곧 만날 까마수트라는 탄트라에 속하는 건데요. 이 탄트라는 날씨를 의미합니다. 날씨는 지식을 넓히다 라는 의미로 지식의 확산 혹은 지식의 보급을 뜻하는 건데요. 이것은 수트라가 이론이었다면 탄트라는 실천적인 행동을 중시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마치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교차가 돼서 옷감이 짜여지듯이 수트라와 탄트라는 그런 서로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트라가 우주의 근본 원리나 인간을 분석하는 것이라면 탄트라는 그런 분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원초적인 에너지, 욕망일 텐데요. 그 욕망을 충분히 발휘함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인 힘을 발산시키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욕망하면은 부정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제쳐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게 되고 혹은 히말라야를 오른다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배 탐험들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때론 욕망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도 하고 욕망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 편견을 깨기도 하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도 하고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이성적으로 느끼게 하고 또 거기에 다가가게 하는 그런 모든 에너지들, 모든 힘들이 욕망입니다. 이 탄트라를 담고 있는 전통은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자이나교도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만나볼 것은 힌두교의 탄트리즘입니다. 힌두교의 쿤달리니 요가가 탄트라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것으로 까마수트라를 읽어보고 그 뜻을 음미해보는 것으로 경전 명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가져가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영성 작가로서 파울로 코엘료가 있는데 파울로 코엘료의 11분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두 개의 신적 에너지, 서로 충돌하는 두 개의 우주다. 그 만남에 서로에 대한 경의가 부족하면 한 우주는 다른 우주를 파괴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 두 개의 다른 우주, 두 개의 다른 에너지가 잘 만났을 때는 엄청난 어떤 시너지와 더 큰 세상, 더 큰 우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굉장히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온갖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특히 공부에 탁월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다양한 것들을 섭렵을 하죠. 영어뿐만이 아니라 각종 놀이를 위해서도 놀기 위해서도 학원을 다니고 수많은 선행학습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과도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것에 대한 대비나 공부나 준비하는 모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주도 여행을 가더라도 미리 맛집을 검색하고 어디가 더 좋은지를 사람들의 어떤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체킹하고 그런데 유독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고 너무나도 무방비하고 너무나도 무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황홀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되는 첫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당하게 되는 일이 일수이고 생각하기 싫은 일이 되기
자기가 일수인 그런 경험들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몸뿐 아니라 정신이나 영혼에 굉장히 큰 흔적을 남기는 이 남녀가 만나는 일, 섹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또한 알고 있는지를 오늘 까마스트라를 통해서 다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경전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여러 유교적인 문화적인 배경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종교가 그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섹스를 도외시하고 섹스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부끄러운 거고 심지어 죄악시하고 되는 그러한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건강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그늘진 곳에서 치러야 되는 음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타자에 대한 이해, 특히 이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 근원으로는 결국 자기 욕망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섹스가 사랑이 되지 못하고 폭력이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자신의 욕망을 자신이 잘 키워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타인의 마음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 관계는, 섹스는 결국은 상처만 남게 되고 많은 어떤 서툰 관계로 끝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파괴하게 되는 굉장한 아프고 슬픈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섹스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생각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섹스야말로 인간에 대한 예의이자 혹은 또 상대를 배려하는 것을 수행하는 고도로 정신적인 그런 수행이기 때문인데요. 라준이 씨는 섹스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레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단순히 육체가 부딪히는 조잡한 단계의 섹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성매매나 강간들이 여기 속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랑이 없는 결혼도 이런 1단계의 조잡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차원의 섹스인데요. 이것은 마음에는 도달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이 됐으나 이 마음이 부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늘 움직이고 유동하고 변하고 하는 그런 불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섹스로 이 성교를 통해서 우리가 신성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 차원의 섹스를 가장 높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마수트라를 읽는 이유는 이러한 세 번째 단계에 이르기 위한 요가로서 읽는데요. 여러분의 섹스 경험하고 견주어서 경전을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섹스라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싶은데요. 섹스는 초월의 시작이자 영적 상승의 수단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까마수트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들의 사랑은 100년이 지나도 식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까마수트라는 4세기경에 바츠야 야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고대 인도인들의 성애를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모든 종교가 이런 성욕을 억제하고 금해온 데 반해 이 브라만교, 힌두교도들은 오히려 이 성애 속에서 천국의 개념을 끌어들이고 그것을 시사하는 굉장히 가장 현실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실천가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들에게는 세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다르마라고 하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알사라고 해서 이익할 때 이자를 쓰는데요. 생존을 위한 처세를 익히고 마지막에 까마를 듭니다. 성애, 성욕을 통한 기쁨을 만끽하라 라는 뜻이기도 하는데요. 까마수트라는 자식을 얻기 위한 생식뿐만 아니라 향락으로서의 성애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율법 책인데 단순한 성행위를 하는 그 기교뿐만이 아니라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효과적으로 행하는 그런 방법론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성철학서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따라서 당대의 사회상이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제가 얼핏 본 내용인데요. 108번뇌가 있듯이 이 성교하는 체위도 108개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고 7가지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몸가짐이나 아내를 얻는 법, 아내의 임무부터 시작을 해서 재밌는 것은 아마도 당대 그 시대상을 담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현대라고는 조금 어긋나는 면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의 성교나 혹은 남의 아내와의 통정 혹은 그 당시 유녀라고 해서 굉장히 그 높은 지식과 교양과 많은 것들을 겸하고 있는 유녀인데요. 이런 유녀와의 성의 방법들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비법으로라고 해서 남자들이 정력 감퇴를 막는 방법이나 여인들이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그런 방법들, 무슨 한약재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요법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7장으로 나뉘어져 담기고 있습니다. 보통 까마수트라 하면은 섹스의 현란한 기법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오해가 많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단한 놀라운 통찰력으로 여자와 남자, 여성과 남성의 본성을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가 돼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 따라서 성의 진정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을 정리한 바츠야 야나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고, 따라서 자신의 작품이 단순히 남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윤리와 처세와 욕망이 균형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저자가 직접 의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힌두인들에게 섹스는 대단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세계를 창조하는 성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힌두인들은 조화로운 삶을 물질과 에너지의 조화, 푸르샤와 프락티리의 결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남신인 시바와 여신인 샥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남신 샥티를 링감이라고 해서 페니스로 상징을 하고, 샥티를 요니라고 해서 여성의 질의 형태로 표현을 해서 조각된 그런 상징물들이 인도를 가면은 여러 사원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마수트라에는 신성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들처럼 인간도 남자는 여성의 생명 에너지, 쿤달리니이죠. 생명 에너지를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성 또한 이런 육체적인 쾌락, 감각적인 쾌락이 주는 최대의 환희를 경험해야 하고, 오히려 이것은 남성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관점을 담고 있는데요. 경전이 얘기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까마수트라의 내용인데, 부드러운 천성을 지닌 여자들은 부드러운 전의를 원한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남성은 차츰차츰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여성의 비밀스러운 속내까지 접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런 고대에 쓰였던 까마수트라의 현대적인 의미를 길어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성이 이성을 유혹하고 또 사랑하고 섹스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까마수트라는 어떤 이제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는 굉장히 교훈적인 책이다라고 읽히는데요. 특별히 어떤 순간적인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열정에 눈멀지 않고 모든 감각을 자극하고 깨어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위와 기교로 풍부한 성생활을 만끽하는 그런 방법들,
물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욕구와 기호에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고 따뜻한 그러한 분위기를 복돋고 조성할 것인가 라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을 유혹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도 이 까마수트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인도 중부에 가면은 카스라오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때 성했을 때는 80여 개의 사원들이 질비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한 20여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카스라오 사원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기가 유명한 곳은 이 사원의 외벽이, 이게 장신물일 텐데, 외벽이 남녀의 성애 장면, 남녀가 섹스하는 다양한 장면들이 사원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카스라오 사원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표면에는 온갖 유욕과 정욕,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고 있는데 막상 내면에, 사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신상도 없다고 합니다. 고요와 평화만이 어떤 상징물도 없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원이, 이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것은 인간의 욕망이, 일단 성스러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욕망이 바깥에서 모두 충족된 뒤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인간의 욕망에 눈 감지 말고 정면으로 대면하고 똑똑하고 선명하게 마주하라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텐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카스라오 사원에 새겨져 있는 성애상의 표정들인데, 표정이 대단히 평안하고 충만하고 명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런 까마를 통해서, 성욕을 통해서 라마, 빛에 이를 수 있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까마라고 하는 것은, 까마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혹은 정열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더 큰 사랑 혹은 자비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다 라고 까마수트라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마를 통해서 맛보는 이런 무아나 무경험의 체험이야말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초월의식의 가능성을 순간적이나마 느끼게 해주는, 알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저희가 새롭게 까마수트라를 읽는 의미인데요. 까마수트라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섹스가 무엇인지, 섹스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나와 타자에 대한 바른 이해와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지복의 기쁨, 만남이 그런 기쁨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고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삶을 지극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에게 이르는 그런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리되어서는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섹스가 순간의 배설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이윽고 나를 여위는 그런 명상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반짝하고 끝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죠. 사랑은 헌신일 것입니다. 까마수트라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까마란, 애욕이란 적절한 대상을 청각, 촉각, 시각, 미각, 후각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의 즐거움을 말한다. 우리의 오감은 마음과 영혼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오감의 원천은 감각기관과 대상 사이의 독특한 접촉이며 그 접촉에서 일어나는 환희를 인식하는 것을 바로 까마라 부르는 것이다. 인간은 까마수트라에 의해 이들 까마를 배워야 한다. 또 보겠습니다. 까마수트라 3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동물은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 있어서 까마는 남녀의 성교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며 까마를 학습함으로써 애욕의 목적과 의의를 숙지하여 여인을 보호하는 예절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 남자는 까마수트라 및 그에 관련한 모든 기회를 습득해야 한다.
까마수트라는 미혼의 부녀자도 기혼 여성과 남성도 배워야 하는 것이다. 남녀 공이 까마수트라는 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텐데요. 남자들에게는 여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나 나아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 기교들을 얘기하고 있고, 재밌는 거는 여자들에게도, 처녀들에게도 64개의 예를 미리 익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6가지 예가 재밌는데요. 이 안에는 뭐 성악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고 침대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화장하는 법, 또 책을 낭독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단어를 발성하는 방법, 시를 짓는 것, 그리고 정원에 대한 이해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가 되고 여자가 여자가 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섹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섹스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섹스야말로 지성소에 드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청결한 몸을 갖고, 그리고 또 애틋한 마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성스러운 행위이죠. 근데 우리가 그 까마수트라를 통해서 이 카마가 갖는 섹스가 갖는 의미를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토파보았는데요. 섹스가 항상 이렇게 심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까마수트라 자체가 사랑을 나누는 행동에 놀이가 더해지면 섹스는 더욱 풍만하고 만족스러운 일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섹스를 통해서 우리 억압된 감정이 풀어지고 이 둘만의 각별한 경험과 사랑 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기교를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위들 이름을 붙인 것인데요. 신성한 마법, 게임, 흉내내기, 수수께끼, 빈틈없는 사랑놀이 등등 각각의 기교를 배워서 그 까마가 유쾌한 놀이가 되게 하라라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악기를 조율하고 연주하듯이 성이야말로 섬세함으로 다가가고 둘이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성애가 담고 있는 의미 또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욕망하면 떠오르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 전통이 있는데요.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파가 얘기하는 세 가지 쾌락과 저는 철학하는 섹스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에피쿠로스는 플라톤을 이은 그런 세대인데요. 기원전 4세기 쾌락주의로 당대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리케이온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그런 명문 학교를 세운 학파이기도 합니다. 정원학원을 세운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쾌락, 가령 음식, 옷, 집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욕망이다.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 좋은 옷, 넓은 집, 큰 차 이런 것들은 굳이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욕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허한 욕망, 공허한 쾌락으로 인기나 명성을 쫓는 것들을 이렇게 쾌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욕망은 이 필수적인 욕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철학을 통해서 불필요한 욕망, 여기서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불필요한 욕망이라는 것은 짧은 쾌락, 긴 고통입니다. 처음 했을 때는 잠깐 즐거웠지만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그것으로 인한 여우는 굉장히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은 멀리하거나 부정해야 될 쾌락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철학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욕망들을 없애고 벗과 우정을 나누면서 소박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굉장히 아타락시아의 상태, 고통이 없는 평안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에피쿠로스가 얘기하는 필수적인 쾌락에 철학과 우정에 대한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을 음식이나 입을 옷이나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벗과 철학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필수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섹스야말로 필수적인 쾌락이 아닐 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욕망에 끄달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섹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함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섹스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철학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이런 철학하는 섹스를 통해서 함께 아타락시아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수를 마지막으로 경전 명상을 마무리하는데요. 여태까지 읽었던 경전과 달리 그것들이 시실이었다면 오늘 읽는 까마우스트라가 날실이 되어서 머리로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섹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파트너, 우리 이웃들의 삶이 아타락시아로 가닿는 그런 철학, 그런 경전 명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16조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고요. 작게나마 경전 명상이 여러분이 새로운 여러분을 낳는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Map of the Soul, 내가 나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정표가 될 만한 것들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